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영상의 제목은 치매에 효과적이고 강력한 치료제 3가지가 있습니다. 너무 많은 사람들이 이걸 모르고 있습니다. 라는 제목입니다. 중년 이상 나이 드신 분들의 공통된 관심사가 바로 치매입니다. 저도 가끔 깜빡거리는 증상을 경험하곤 합니다. 치매 발병률이 계속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여러분, 치매를 염려만 하고 계시겠습니까? 그러지 마시고 저의 영상을 보시고 효과적으로 예방도 하고 치료도 하시기 바랍니다. 병원에서 처방하는 약물 이야기도 아니고 미국에서 오래 승인된 비싼 주사 치료제 이야기도 아닙니다. 그것보다 훨씬 효과적인 치료제 이야기를 이제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치매에 대해서 알기 위해서는 뇌세포에 대한 이해를 조금은 해야 합니다. 치매는 기억력 손상이 가장 먼저 나타나죠. 기억하고 판단하고 계산하고 감정을 느끼고 분노하고 이런 모든 뇌의 기능을 뇌세포가 담당을 하는데, 그렇게 뇌세포가 있고 뇌세포를 도와주는 세포가 있습니다. 그걸 악교세포라고 하는데, 악교세포는 말 그대로 끈적거리는 악교와 같은 그런 접착제와 같은 그런 세포를 악교세포라고 합니다. 뇌세포의 수가 약 1000억 개 정도 되고 악교세포는 1조 개 정도, 약 10배 정도 많습니다. 세포체가 이렇게 보이는데요. 뇌세포는 각각의 세포마다 적으면 수백 개, 많으면 수만 개의 가지를 내서 다른 뇌세포의 가지와 서로 신호를 주고받습니다. 그리고 이 가지는 전기가 흐르고 있습니다. 여기 뇌세포체가 보이고 이렇게 가지가 보이고 있고, 그리고 큰 가지가 액선이라고 하는 큰 가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작은 가지가 또 계속 나오고, 이 가지의 끝에서 다른 가지의 끝과 서로 신호를 주고받는 그 연결 부위, 거기를 시냅스라고 합니다. 여기 그림이 잘 나와 있는데요. 세포체가 보이고 수많은 가지가 보이고, 이 가지가 서로 연결되어 있는 부위가 시냅스고, 그리고 이 가지는 전기가 흐릅니다. 이 전기가 흐르는 것은 누전이 되면 안 되기 때문에 슈반셀이라는 절연체가 감싸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전기에 누전이 되면 화재가 일어날 수도 있고 문제가 생기는 거죠. 뇌세포도 마찬가지입니다. 누전이 되면 우리가 이 간질이라고 부르는 뇌전증이 일어날 수도 있고, 또는 여러 가지 정신증 또는 우울증 또는 불안장애 또는 치매, 파킨슨, 이런 여러 가지 병들이 일어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뇌에는 뇌의 여러 가지 고유한 기능을 하는 뇌세포, 그리고 뇌세포의 기능을 도와주는 이 악교세포, 이런 세포들이 있고, 이런 세포들은 수많은 가지를 내고 서로 연결이 되어서 신호를 주고받고, 그리고 그 가지에는 전기가 흐르고, 그 전기는 누전이 되면 안 되도록 이런 악교세포가 이렇게 단단히 감싸고 있고, 그리고 누전이 되면 또 여러 가지 이 뇌에 질병이 생길 수 있다는 그런 기본적인 상식을 가지고 이제 저의 강의를 들으시면 이해가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밀로이드 단백질과 타우 단백질, 이것을 치매의 원인으로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연구를 계속 해보니 이것이 사실과 다르다는 그런 것을 점점 알게 되었습니다. 아밀로이드 단백이 이 그림에 보면 이 뇌세포가 보이고, 뇌세포의 바깥에는 이렇게 빨간색 그림으로 아밀로이드 단백질이 있고, 뇌세포 안에는 노란색 그림으로 타우 단백질, 이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가 뇌세포를 파괴시키고 치매를 일으키는 원인으로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밀로이드 단백질이 거의 없는 사람도 중증 치매 환자가 있었고, 아밀로이드 단백질이 많이 있는 사람인데 치매가 없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아밀로이드 단백질 외에 다른 원인이, 치매의 원인이 있다는 것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타우 단백질도 마찬가지입니다. 현재까지 밝혀진 대표적인 두 가지 치매 원인 단백질로 아밀로이드, 타우, 이렇게
알려져 있는데요. 수십 년 동안 이 과학자들이 이 두 가지 단백질을 치매 원인으로 생각했고 이 단백질을 없애는 물질을 연구해 왔습니다. 그래서 드디어 올해 3월 달에 미국에서 FDA 승인을 받은 치매 치료약이 있는데 그 약은 아밀로이드 단백질을 감소시키는 그런 약입니다. 이 약의 효과가 약 27%라고 알려져 있는데요. 27%의 의미를 이해해야 합니다. 어떤 의미냐면 치료하는 치료율을 의미하는 것이 절대 아니고요. 진행 속도를 27% 늦추는 효과입니다. 진행하는 속도가 시속 100km라면 시속 73km로 이렇게 속도를 늦춰준다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치매를 치료하는 것이 절대 아니고 병의 진행을 정지시키는 것도 아니고 예를 들자면 가벼운 치매가 중증 치매로 가는 시간이 10년 걸린다고 했을 때 이것을 3년 정도 늦춰서 13년 후에 중증 치매가 오게 한다. 이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이 약은 또한 경증 치매에 효과가 있고 중증 치매에는 효과가 없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아주 실망스러운 그런 치료 효과입니다. 이 약은 또한 주사제이고 값이 비쌉니다. 미국에서 1년 치료비로 3천만 원이 넘는다고 합니다. 우리나라도 식약처에서 심사 중이라고 하는데요. 저의 의견을 말씀드리면 이 약에 대해서 기대하지 않으시면 좋겠습니다. 치매 환자나 치매 환자 보호자께서는 제 말씀을 듣고 많이 실망하고 계실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이 약이 효과도 정말 적을 뿐더러 가격도 비쌉니다. 그렇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이 약보다 훨씬 효과적이고 저렴하고 정말로 좋은 치료 방법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제부터 그걸 말씀드리겠습니다. 치매는 어떤 병을 치매라고 하고 치매와 건망증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자꾸 깜빡깜빡 잊어버리는데 여러분들은 이것이 치매인지 건망증인지 어떻게 구분하시나요? 제가 쉽게 구분하는 요령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어떤 기억나지 않는 사건이 있다고 가정합니다. 건망증은 사건의 일부나 실마리를 알려주면 사건이 기억납니다. 하지만 치매는 기억하지 못합니다. 건망증의 경우는 그 사건을 기억하고 있지만 그것을 잠깐 동안 끄집어내지 못한 것입니다. 반면에 치매는 처음부터 그 기억을 저장되지 않았던 것입니다. 두 번째 차이는 인지장애로 인해서 일상생활에 확실하게 지장을 준다면 치매라고 말하고 그렇지 않다면 건망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가령 집안일, 사회활동, 직장생활, 운전 이런 일상생활에 지장을 확실히 초래한다면 이것은 치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치매의 정의를 내리면 인지기능 장애가 생겨서 일상생활에 지장을 초래하는 상태, 이것을 치매라고 정의하는데요. 여러분들 인지기능 장애가 무엇입니까? 이것은 다양한 뇌 기능을 의미하는데요. 이러한 인지기능은 기억력, 계산하는 능력, 판단하는 능력, 언어 능력, 시간 감각, 공간 감각 이런 다양한 뇌 기능을 통틀어서 인지 기능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치매 초기에는 기억력 장애가 먼저 나타나는 것입니다. 치매에 대해서 꼭 알아야 될 내용이기 때문에 여기까지는 제가 설명을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치매의 종류가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많은 것이 알츠하이머 치매이고 두 번째 많은 것이 혈관성 치매입니다. 두 치매의 차이가 어떤 차이가 있냐면 뇌 그림이 있습니다. 알츠하이머 치매는 이렇게 빨간색 점점점점 이런 표시가 있는데 아주 미세하고 아주 수많은 다발성 미세한 뇌 손상의 결과 나타나는 치매가 알츠하이머 치매입니다. 이 손상의 크기가 매우 작기 때문에 증상이 오랜 시간에 걸쳐서 서서히 진행하고 MRI에 처음에는 정상으로 나옵니다. 아주 오랜 시간 후에 증상이 심해졌을 때 보면 MRI에 뇌가 위축된 그런 소견으로 나옵니다. 두 번째 혈관성 치매는 뇌졸중에 의해서 생기는 건데 한 군데 또는 몇 군데
여기에 뇌졸중, 그러니까 혈관이 막히거나 출혈이 있어서 뇌졸중이 생겼을 때 그 혈관이 이 혈액 공급을 받지 못하는 그런 부위가 괴사가 돼가지고 치매 증상이 나타나는 그런 치매가 혈관성 치매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이렇게 갑작스럽게 발병하고 좀 빨리 진행하고 이 크기가 약간은 크기 때문에 MRI의 초기부터 이렇게 이상이 나오는 그런 두 가지 차이가 있겠습니다. 이 알츠하이머 치매를 우리가 보통 말하는 치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이제부터 치매 치료 세 가지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치매는 3형 당뇨라고 말합니다. 치매는 생활 습관병입니다. 당뇨병이나 고혈압과 동일합니다. 치매는 뇌의 당뇨병 또는 3형 당뇨병이라고도 말합니다. 당뇨병이 혈관병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치매가 3형 당뇨병이란 말은 뇌의 혈관병이라는 말이 됩니다. 당뇨합병증이 단기간에 오지 않는 것처럼 치매도 수십 년 동안 뇌혈관의 동맥경화가 진행하면서 뇌의 허혈 상태가 지속되고 뇌 조직의 만성염증으로 뇌세포가 서서히 사멸하는, 죽어가는 그 결과에 의해서 생기는 것입니다. 치매가 오랜 기간 서서히 진행하는 병이고 생활습관병이기 때문에 단시간에 낫는 방법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향후에 어떠한 치매 치료제가 나오더라도 획기적인 치료법은 없을 것입니다. 현재 당뇨약, 혈압약이 있지만 당뇨와 혈압을 없애지 못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미래에 나올 치매약도 마찬가지입니다. 치매의 가장 많은 원인은 뇌혈관의 동맥경화증이고 동맥경화증의 가장 많은 원인은 고혈당입니다. 고혈당. 그러므로 치매 예방과 치료를 위해서는 정제당을 줄여야 합니다. 당뇨병이 치매의 강력한 위험 요소라는 사실이 많은 연구를 통해서 증명되었습니다. 특히 당뇨병이 오래될수록 심할수록 치매의 발병률이 증가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사실이 홍보가 너무나 안 되어 있습니다. 이걸 모르는 분들이 아주 많습니다. 인슐린을 사용하는 경우는 발병 위험도가 무려 500%나 증가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므로 당뇨를 예방하는 노력이 치매를 예방하는 노력과 동일하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당뇨약을 오랫동안 드시던 분도 식이요법, 운동요법 이걸 통해서 당뇨약을 끊는 분이 많이 있습니다. 치매도 똑같이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중증 치매가 아니라면 당뇨 조절하듯이 식사와 운동을 조절하십시오. 그러면 치매가 있었던 분도 많은 호전이 있을 것입니다. 제가 올린 유튜브 영상 중에 당뇨 치료편을 참고하시고 그대로 따라하시면 치매 치료하는 것과 동일한 효과가 있을 것입니다. 이 방법이 어떤 치매 치료약보다 월등히 좋은 효과를 경험하실 것입니다. 미국에서 올해 승인된 비싼 치매 치료 주사제보다 훨씬 효과적일 것입니다. 제가 식이요법에 대해서는 따로 설명드리지 않겠습니다. 제 당뇨 치료 영상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영상이 길어져서 두 편으로 나누었습니다. 다음 편에는 주로 치매 치료에 관한 내용만 주로 다룰 것입니다. 다음 편을 기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